세상에는 나는 사람을 잘 보는 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마치 책을 펼쳐 한 줄 한 줄 읽는 것처럼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잘 보는 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씨앗을 뿌리고 양분을 공급해 나가며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을까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멋진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 하거나 누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더 크고 더 높이 자라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보내듯이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마치 햇빛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도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삶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을 잘 보는 눈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을 감별하는 눈처럼요. 이를 위해 고려해 볼 만한 10가지 현명한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과 함께 술을 즐길 수 있는 친구와 어울리세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술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친구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햇살이 풍부하게 쏟아지는 날 산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햇살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태양이 너무 뜨겁게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는 태양빛에 익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주는 것이 식물에게 좋지만 너무 많이 주면 그 식물은 물에 젖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물을 주면 식물은 적절히 자라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우리는 비틀거리게 되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은 어눌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 차를 조금씩 마시듯이 술을 적당히 즐긴다면 우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슬픔이나 고민 때문에 술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술이 없을 때도 자신을 위로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술이 당신의 삶에 깊게 뿌리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마치 꽃이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는 있지만 아무리 봐도 아름다움이 없으며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반성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사람이란 모두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각품이 처음에는 조약돌처럼 모양이 없지만 조각가의 손길에 의해 점차 완성되어 가듯이 우리는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완성되어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신이 걸어온 길에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구멍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실수를 무시하며 미래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잘못된 지도를 계속 따라가면서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이유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배가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나침반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열려 있습니다. 반면 모르는 것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불이 켜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의 빛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알아야 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도상에서 현재 위치를 모른다면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모든 돌멩이와 나무를 알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을 오르는 방향과 목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는 마치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가 있지만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끝없는 풍요로움이 존재합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부유함은 잠시 동안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이는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험난한 여행에서 나침반이 되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는 마치 건강한 식단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린다면 그것은 마치 나쁜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이 악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책의 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의 성인들의 지혜를 깨우쳐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전 세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과 가치를 전달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이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혜를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그들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주도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한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둘째, 그들은 공정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불의에 맞서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불에 도전하는 소방관처럼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려 합니다. 셋째, 그들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폭풍을 만나도 선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고난스러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유지합니다. 넷째, 그들은 쾌락을 절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에 빠져들지 않고 적절한 조리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유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선수가 승리를 위해 반칙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승리를 위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교육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남의 조언에 귀를 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로, 만족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가치를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들은 종종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생활에 비유하면 넘치는 물이 그릇을 벗어나듯 만족하지 못하고 자만하는 사람은 결국 충족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았을 때 그것은 공허하고 쓸쓸한 흔적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만족하는 마음이라면 장밋빛 가을 풍경처럼 한평생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은 마치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행복한 노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한평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당신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당신의 결점을 친절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릇에 담긴 달콤한 디저트는 맛있지만 건강에는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반면 입에 착잡한 채소나 약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언어와 행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니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점을 무시하고 무조건 칭찬만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친절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친구는 마치 가로등처럼 어둠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지적은 때로는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친구를 가까이 두고 그들의 조언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8번째로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을 준 반면 말을 하게 해주는 혀는 단 하나만 부여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듣고 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이나 바다처럼 가장 좋은 대화자는 말하기보다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최고의 대화자는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친구로서 추구해야 할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잘 듣는지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모님을 깊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정신의 출발점이 부모님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그루의 나무만 보고 숲을 이해할 수는 없듯이 부모님에 대한 이해 없이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친밀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자연스레 그러한 애정과 공감이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투영되는 법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랑과 존중이 자신의 가정에서 나오는 평화와 조화로 이어지며 그 평화와 조화는 더 넓은 사회에 확장되는 기초가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애정과 존중은 자신의 삶의 조화와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보이는지는 우리의 인간성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번째로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을 당신의 주변에 두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수의 물이 맑고 투명하려면 바위나 돌멩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듯이 남을 탓하는 습관은 우리 마음의 평온함과 명확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삶에 허용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주변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를 속여도 여전히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방이 잘하면 자신도 잘하고 상대방이 못하면 자신도 못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라기보다 일반적인 인간 관계일 뿐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관계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꽃이나 나무와도 소통이 가능한데 반대로 사람과는 왠지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식물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면 왜 사람과 소통이 어려울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입장과 취향,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동하려 할 때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소통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불과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니어 종합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